뭐 얘기가 많이 되긴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역시 법안을 또 네. 고치려고 민주당이 네네. 역시 이제 피할 수 없으면 바꿔란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첫 번째, 그러니까 선거법 얘기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선거법을 좀 고치려고 해요. 네. 자,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없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100만 원부터 우리가 지금 의원직 상실이잖아요. 네. 그걸 1000만 원으로 만든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뭐냐면 이재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네네. 되면 구원됩니다. 왜? 그렇죠. 아니 1심이니까 1심에서 벌써 선고 받지 않았느냐? 형사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형법 제1조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불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막 길게 됐는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지금 선고를 받더라도 이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면 1심에서 받은 게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 1000만 원은 이제 완전히 난장판인 선거를 그렇죠. 치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안 무서워해요, 이제. 1000만 원이야. 뭐 뭔 짓을 해도 1000만 원 안 돼. 마음껏 해도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난장판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저는 첫 번째 생각이 이겁니다. 이걸 지금 발의한 자가 누구냐?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박희승이라고 수원지법 네. 안양지원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저는 참 민주당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아니라 기괴합니다. 검찰 출신이 검찰을 망가뜨리고, 그렇죠. 판사 출신이 법을 망가뜨립니다. 이성윤 같은 자가 그렇죠. 사실은 검찰에 뭔가 특혜를 다 받은 사람이야. 검사장에다가 중앙지검장까지 했다면 네. 검찰 조직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검찰 조직에 침을 뱉고 검찰 조직을 망가뜨리고 검찰 조직을 악마화하는데 검찰 대선배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판사 출신의 박희승이라는 자가 최소한 법을 아는 자라면 이런 식으로 법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정청래가 이 법을 발의했다 그러면 이해 가요. 아, 정청래 수준이 있다. 너 그렇구나. 그런데 네. 이 자는 지금 안양 지원장까지 했던 사람이 법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자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 봐라. 미국이 명예훼손죄가 있느냐. 선거 표현의 자유가 있다. 우리 미국식으로 선거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미국식은 뭐냐면 미국은 그야말로 비방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 흑인 아이를 낳았다. 상대당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어요. 미국의 노무현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문재인이 가장 존경했다는 사람. 갑자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카타 말고요. 굉장히 꽤 오래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으로 필라델피아 마피아,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전부 동부 쪽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토호들, 지주들, 전부 사실 그 조지 워싱턴부터 다 지주 계급이고. 거의 공화당 지지하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런데 거기서 처음으로 흑수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악관까지 가는 연도에 2만 명이 줄 서서 박수를 쳤고 이쪽 동부 마피아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타도어가 어떻게 됐느냐? 이 부인이 또 뭐 무슨 저기를 하고 뭐를 하고 아주 쓰레기로 만들어버렸어요. 부인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부인이 죽어요. 신경쇠약으로. 어머나. 백악관 가기 일주일 전에. 그 백악관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부인을 묻고 갑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비방 다 괜찮아요. 명예훼손 없으니까. 그런 나라를 우리도 그렇게 명예훼손 없애자?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근데 사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맞습니다. 가 사실 거의 비슷하잖아요. 제가 줄리 혼혼했을 때 계속 그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악마가 돼가냐. 선거판을 정말 지옥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미국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때 뭐가 있었냐. 명예훼손은 없었지만 미국 초기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결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재무장관하고 야당 대표하고 결투해요. 와, 우리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랑 결투하면 재밌겠다. 예.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박희승이라는 자가 판사 출신이 법을 유린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26일쯤에는 네. 위증교사를 좀 없애는 법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겠죠. 위증교사라는 법 자체를 다 날리고. 네. 아니, 그러니까, 많죠. 제3자 뇌물죄도 없어질 그렇죠. 거고, 그렇죠. 대장동에 있는 배임 모든. 횡령죄도 사라지고. 배임, 횡령 다 사라지고. 네. 법이 정말 네. 가벼워지겠네요. 네. 이게 법전이 그러니까요. 한 몇 장이 다 떨어져 나가겠는데. 변호사 되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외울 게 많지가 않아. 외울 게 없어지니까 다 법이. 그러니까 7개 혐의, 외울 수도 없어. 4개 재판. 그러니까요. 근데 재판이 한 2개 더 들어가서 죄목으로 따지면 음주운전죄도 없어지겠네. 없어지겠죠. 그렇죠. 문다에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겠죠. 자유의 몸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범법자가 권력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참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문재인이 글을 또 SNS에 올렸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정말 너무 정말 지랄 맞아요. 아니 솔직히 그래 윤석열 너무 지랄 맞다 그냥 얘기하면 그만이지. 어쩜 저렇게 돌려말 그러니까 맨날 돌려말하고 눈 꿈뻑꿈뻑하고 자기한테는 어떻게든 흙탕물 안 튀기게 하면서 단물은 다 빨아먹으려고 그래. 이래서 지금 그 밑에 모시던 사람들이 치를 떠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정말 제목이 정말 지랄 맞다. 아니 이제 김재인이 저 책 제목 갖고 장사한 지 오래돼가지고 딱 아는 거야. 지금 다 시그널 내고 싶은데 점잖은 입에 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안 오? 또 딴 방법이 있지. 이거 아니야 지금. 이 지랄 맞아. 그랬더니 이제 김남국이 진짜 지랄을 쳤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박이야 대박. 우리 오랜만에 김남국이 지금 코인 수사받느라 정신없었는데 이 와중에 또 지랄을 쳤네. 그러니까 신선 노름 책 장사 그만하고 촛불 선봉에서 국민의 방패가 돼야 된다고 비판했다. 이제 기사가 났는데 자 페이스북에다가 이 지랄 맞은 문재인의 글에다가 본인이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서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여전히 진심으로 존경하지만 근데 여기서부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뭘 진심으로 존경해. 어쨌든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여기서부터는 맞아. 그러니까 맞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문 전 대통령. 그렇죠. 요게 누구 얘기야? 요거 이재명 얘기잖아. 그러네요. 반성이나 치열한 투쟁 없이 요것도 반성도 반성이지만 저는 치열한 투쟁이란 말이 이재명 대표를 따라서 열심히 지금 사법 리스크 방어 방탄 투쟁. 방탄 투쟁은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재밌네. 오늘 김남국 행간 읽기. 김남국이라는 애가 행간이 있다는 게 놀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남을 대리하다 보니까 원래 자기 말은 행간 없이 그냥 읽는 수준의 글인데 남을 대리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행간이 생겼어. 이거를 만약에 글이 아니고 말로 했으면 아마 띄어쓰기 잘못해서 뭔가 또 이상한 말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이 사람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를 구분 못하고 그다음에 이모 씨를 우리 엔트와 미스터리를 구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반성이나 치열한 투쟁 없이 한가롭게 신선 노름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당원이라는 건 개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다음에 눈치 없고 생각 없는 페이스북 메시지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눈치 없고 생각 없는 요거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하느라고 죽겠는데 왜 여기서 고춧가루 뿌리니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문 전 대통령 수사가 들어올 때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가 진행될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당신 수사가 들어올 때만 당원들이 함께 나서 싸워주기를 기대하고 여기서 요게 저는 지금 제일 본심이 최고야. 나도. 당시 지금까지 한 모든 언행은 오로지 자기한테 칼날 들어올 때만 맨날 윤건영 고민정 이런 애 동원해가지고 걔네들 엄연히 지금은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 휘하에 있는 애들인데 그 병력 빼가지고 네 사병으로 쓰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어려운 건 너 한마디라도 거들어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당신은 책방에서 책이나 팔고 독후감이나 쓰는 것이 옳은 일인가? 책이나 판다는 건 뭐냐? 방탄 투쟁할 시간에 넌 돈이나 번다. 사실 돈이라면 나도 좋아하고 이재명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하는데 우리 둘은 싸우느라고 못 버는데 너는 왜 버니? 이 얘기죠? 자, 그다음에 독후감이나 쓰는 것이 옳은가? 이것도 대단한 거. 이게 뭐냐? 독후감이라는 표현 갖고 그래 네가 이제 지랄 맞다 뭐 이런 거 갖고 니는 네 감정 표현하는 모양인데 전부 우리 당의 마이너스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하필 이 시기에 요것도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제발 책 제목 가지고 네 감정 표현하는 거 쓰지 말고 그래서 우리 당의 지지율 떨어뜨리는데 일조하지 말고 이야기입니다. 당원과 국민이 호구인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당원은 개딸입니다. 호구인가? 비겁한 일이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 그대로 이거는 읽으면 되고
그다음에 평범한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네. 결론이 네. 나왔어요. 문 전 대통령이 할 일은 한가롭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정권과 절박하게 싸우는 거. 네.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네가 다 이런 짓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제라도 내일 네. 촛불을 들자. 네. 하루만 책방문을 닫고 요게 또 앞권이죠. 하루만 책장문을 돈벌이 닫고. 그만하고 우리 속으로 우리도 돈 좋아하는데 우리는 열불나게 싸우는데 너는 근데 그날도 돈 벌고 그러면서 네 가오만 세우고 너 수사에 관련된 것만 갖고 너 마음대로 내지르는데 그 결과 이게 다 당 지지율과 우리 대표님 투쟁에는 네.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너 때문에 미치겠어. 그래서 이거는 네. 김남국이라 네. 쓰고 이재명이라 읽는다. 네, 김남국의 입장문이라고 쓰고 그러니까요. 이재명의 본심이라 그 읽는다. 있잖아 왜 네. 연금을 2천만 원씩이나 받으면서 요것도 진짜 죽이는 말 연금 2천만 원. 그건 액수는 또 어떻게 정확히 파. 그러니까. 국민도 지금 까먹었던 그것도 세금도 없이 그러니까. 면세란 말 얼마나 부러웠어요. 저도 생각났어요. 2천만 원 받는구나. 거기다 면세. 면세.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이걸 김남국이 의식을 했으면 저는 근데 이게 김남국만 의식했겠어요? 이게 다 지금 이게 다 명심 아니에요 지금 이게 명심 메시지 아니야. 그쵸. 나는 이것만큼 적나라하게 지금 이재명이 문재인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드러난 게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책 있잖아요. 네. 출판 및 판매가 연세입니다. 책도. 그것도 왜 그래요? 책은 그래요. 아니, 연세 사업자니에요. 아니, 그렇습니까? 네.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면세에 진심인 분이에요. 네. 일단 과태료는 안 내고 사업은 다 면세.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래서 저 김남국이 올려가지고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미쳤나 이랬어요. 근데 역시.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이 참을 수 없인 거예요. 왜냐면 이 지랄 맞은 나오는 시점이 뭐예요? 어저께 바로 그거잖아요. 그쵸. 지금 자기 딸은 진짜 한번 대박 노리고 세게 지금 질렀잖아. 녹취 공개하고 했는데. 녹취 공개 세게 했는데 왜 그날 또 이걸 터뜨리니? 어? 이게 지금 누가 봐도 뭐 이걸 갖고서 민주당에서 드립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게 전부 어쨌든 지금 우리 신문 전체에 내 기사가 나도 모자랄 판인데 한귀퉁에 지금 문재인 기사가 또 들어오잖아. 이거 지금 참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이젠 못 참겠다. 그렇다고 내가 할 수는 없고 남구가 이번에 네가 제대로 하면 다음번 공천 때 지금 남국이가 사실 이게 김남국이 아니면은 이 시국에 존경하지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이런 말 쓰기도 어려워. 아니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포지셔닝이 되죠. 첫째 우선 원외니까 원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돈 문제라든가 이런 건 누구보다도 가장 시신이야. 빙의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한 거다. 네. 저는 그래서 네. 오늘 네.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남국이가 오늘 보면서 네. 내가 오늘 정말 우울한 와중에 코너숨 주네 얘가. 오늘 그 남국이를 통하여 이제 이재명과 문재인은 확실하게 결별 빠이빠이가 된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그래서 김남국이 어떤 자리를 이제 얻게 될지 뭐 당장 뭐 3년 뒤 4년 뒤 공천도 공천이겠지만 네. 뭐 이대로 가면 뭐 민주연구 원장이나 아우. 아니면 민주연구원 안에 뭐 진짜? 재산분리기 연구 모임 회장 뭐 비트코인 활성화 그 금투세 얘기 나오면은 네, 뭐 그런 거 이제 지금 주식 투자할 때야 코인이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여러 가지로 앞으로. 그리고 근데 이런 와중에 또 이제 아버지도 아버지인데 딸도 예. 오늘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 조사에 또 안 나가겠다고 네, 지금. 이 참고인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을 했어요. 네. 전주지검 형사 3부가 변호인을 통해서 참고인 조사를 이제 네. 요청했는데 지난달 중순에 이어서 네. 최근에 또 했는데 네.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 경찰에도 한 일주일 넘게 버티다 열흘 넘게 버티다가 그쵸. 이제 출석했는데 13일 만에 출석. 자,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양쪽에 출석 요구 다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재본 거지. 근데 지금 이거는 무지 큰 거거든. 그쵸. 이 음주는 이건 깜빵은 안 가. 그쵸. 그러니까 깜빵은 안 가고 이제 이런 거지만 아저씨랑 이거는 또 합의도 이거는 했고. 깜빵을 가는 것도 있지만 네. 이거는 아버지가 또 세게 걸려 있잖아. 그쵸. 이건 아버지급으로 올라 자기가 지려밟고 간다고 하잖아요. 뭘 지려밟고 가라. 자기도 명백한 공범이지. 근데 어쨌든 이런 마당에 네. 양쪽을 재보니까 둘 다 출석 안 하면 너무 이게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으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한 개만. 쉬운 거, 상대적으로 네. 부담이 덜한 거 네. 해서 내가 보니까 저 나와서 이렇게 좀 국민 여러분한테 좀 몰매 맞았어요. 됐죠? 이렇게 하고 진짜 중요한 거 아빠까지 지켜야 되고 정말 온 가족이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될 비밀. 네. 근데 무덤까지 갖고 가려는 행동이 본인들의 무덤을 팝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엄마는 또 샤넬옷이 네. 지금 포렌식 들어갔잖아요. 네. 딸은 또 지금 특혜치 거기에다가 음주운전까지 있는데 아버지는
이 지랄 맞음이 끝나면 네. 축제가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지금 문제는요. 아니 속으로 지랄 맞겠지. 그러니까 지랄 맞음을 근데 또 점잖은 척하는 온 국민이 혼자만 자기가 점잖게 계속 국민한테 보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은 하여간 계속 나는 점잖게 보여야 되고 난 이렇게 점잖게 보이고 있어 모드신데 뭐 착각은 자유니까 그렇게 하세요. 다 네. 좋은데 이거는 좀 선우는 따지셔야지. 책 감상 독후감 좋아요. 근데 지금 살인행위 본인 기준으로 딸이 살인행위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 내셔야지. 그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 하나도 안 내고 뭐 한강다니까 또 한강이 좋다. 또 지랄 맞으면 어쩐다 지금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 맨날 지금 저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을 향해서 왜 이렇게 비리가 터지고 문제가 많은데 왜 말이 없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왜 민주당이 그쵸. 문재인한테는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도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어서 네. 그 누구야 누구지 그 김남국이 지금 대리 성명을 냈다. 내가 보니까 지금 네. 이런 건데 왜 김남국 뭘 해도 이렇게 웃기지? 내가 볼 때는 저 누구야 우리 문다혜 씨는 앞으로 김남국 씨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대리를 굉장히 잘하잖아. 대리기사를 하면 저 김남국 씨 뭐 요즘 쉬는 날도 많을 텐데 약간 웃돈 받고. 그렇지. 네. 그러네. 네. 음주운전 하지 말고 남고기를 불러. 그렇게 되네. 대리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는데 다시 한번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 리마인드 시켜드릴 거는 문다혜 씨 이제 음주운전도 천인공노할 문제지만은 살인행위 아버지의 기준에 따르면 명백히 살인행위 범죄지만은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이제 타이스타입니다. 그리고 타이스타는 문다혜 씨가 뭐 자기를 지려밟고 가는 말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문다혜 씨도 이 범죄에 적극 가담해서 그렇죠. 꿀을 많이 빤 그렇죠. 공범이고요. 경제 공동체고요. 뭐 본인 스스로 그랬잖아요. 뭐 아버지하고 자기가 운명 공동체. 네. 운명 공동체라는 그 안에 경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운명이라는 게 경제와 생존과 각종 정무와 사회와 이런 게 결합돼서 운명이니까 네. 거기에는 경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경제 공동체로 감옥 가야 돼서 대통령 날아가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들이 바로 아버지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박근혜 씨. 그러니까 우리 경제 공동체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가려져야 되는 검찰 수사. 이거는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차라리 가서 빨리빨리 검찰 조사 받으시고 이실직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맞습니다. 길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시베리아 바밤반님 호시절님 감사하고요. 이게 3분 남긴 했는데 요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어쨌든 어제 녹취가 터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당이 어떤 입장을 낼 거냐 되게 궁금해 하는데 그렇죠. 한 대표가 조용해요. 한 대표가 조용한데요. 네. 지금 일단 그 용산에서 해명을 냈잖아요. 당선인 시절이 일이고 그다음에 네. 명태균 씨가 하도 이제 그 김명선 얘기를 하길래 뭐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네. 낸 것뿐이다 이제 이런 건데 일단 법적인 차원으로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선 이 녹취록 전반을 다 봐야 됩니다. 의혹을 단지 규명해야지. 그쵸? 이게 지금 17초짜리 아까 말한 대로 의도가 불순하고 갑자기 그냥 전후 맥락 없이 일부만 녹음해가지고 네. 그리고 무슨 의도에서 그 기사가 운전 기사가 이 민주당에 그러니까요. 이걸 저 주는지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걸 받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그것도 민주당도 밝혀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민주당이 보니까 요즘 운전기사가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뭐 요즘 보니까 그렇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폭로 과정도 민주당도 이 석연치 않은 것들에서 저러면 머리 싸구나.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여야 된다. 네. 그래서 양자를 다 한번 해서 그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당사자는 용산하고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다 이제 의혹이 해명된 다음에 입장을 내겠다는 건데 그러나 이건 분명합니다. 이럴수록 이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 그리고 김건희 라인 비서관들 정리 네. 그리고 이제 관련 의혹들 네. 해소에 적극 협조하는 거. 앤드 특별 감찰관 그렇죠. 이 네 가지는 적어도 다음 주 안에 결정이 내야 됩니다. 반드시 결정이 나서 네. 그 다음 주에 있게 될 그 이재명 그 선고 슈퍼 위크 효과를 누리려면 네. 적어도 이 네 개의 개혁은 네, 분명히 네, 이루어져서 네. 우리 김건희 여사가 뭐 자신의 본의와 관계없이 지금 자꾸만 이렇게 지금 대통령의 네. 어떤 이런 앞을 가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네. 해야만 국민들이 그 이재명 선고에 따른 네. 등을 돌린 민심이 조금이라도 국민의힘으로 돌아오죠. 오지 그 이재명 선고 만약 유죄가 난다고 하면 민주당과 이재명의 등을 돌리시는 분들이 국민의힘으로 안 옵니다. 붕 떠 있어요. 그쵸. 시소 효과가 안 납니다. 맞아요. 다른 시소에 타고만 계세요. 그러니까 빨리 이쪽 시소로 오시게 하려면은 그 개혁을 해야 된다. 강력히 추구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요게 아직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질 않아서 섣부른 해명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그뿐 같아서. 아니고 아까도 그런 당사자들이 아직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부터 이제 이걸 갖고 탄핵 그리고 또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뭐 임기 단축 지금 어떠고 네, 어쩌고 얘기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말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는데 이재명 그렇죠. 대표나 민주당이 그걸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뭡니까? 지금 본인들이 왜 이런 그 선고를 이렇게 부부가 같이 받고 그렇죠. 이거 계속 주창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부터 먼저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저 이재명 대표 임기 조기 단축이 불가피하다. 아니 1심에서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1심에서 지금 위중교사 선거법으로 그러네. 지금 저 그렇게 큰 유죄를 받았으면 네. 물론 뭐 무죄 추정 원칙은 있지만 그 자체로 도덕적인 그 저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맞습니다. 임기를 단축하고 겸허히 3심까지 열심히 그래서 잘 투쟁해가지고 네. 한번 무죄를 받으시면 더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네요. 1심에서 유죄 받는 순간 임기 조기 단축을 권고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11월 6일 날 어제 이화영 씨 항소심에서 또 15년 구형을 했고 그렇죠. 11월 6일 날 또 공판이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많아요 11월은.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냥 올해 안에 네. 이재명 대표 임기 단축하시고 뭔가 그렇죠. 정상화된 아니면 국가에서 재판을 조기 진행하는 것도 방법. 왜냐면 이런 지금 국민적인 관심과 우리 정치 일정의 사건이 그럼요. 다 문제가 되는 거는 대법원이 좀 패스트 트랙을 그럼요. 거기도 그럼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죠. 그럼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1당과 제3당, 13당의 대표들의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전국이 혼란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빨리 재판을 조기 진행해서 네. 두 분들 문제를 빨리 결정을 하시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 얘기는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그럼요. 이재명 그럼요. 대표님께 그럼요.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등산복을 경매에 내놓으셨습니다. 눈물 문재인 없이 전 대통령께서 아니 근데 도대체 돈이 없어서 내놓으신 걸까? 왜? 근데 그 10만 원짜리 등산복을 100만 원에 내놓으셨다면서요? 등산복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등산복 네. 등산복 원래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네. 인체 공학이 들어가 있잖아. 등산복. 피디님 이 등산복 좀 보여주세요. 근데 네. 등산복이라기 하기에는 네. 이거 바람막이 점퍼 있잖아요. 아. 겉에 왜 이렇게 가볍게 네. 이렇게 입는 네. 바람막이 점퍼입니다. 그러네요. 이 바람막이 점퍼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비싼 것은 몽땡땡땡. 몽클레어라고 얘기했대. 몽클레어가 이 바람막이 점퍼가 몽클레어는 134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브랜드를 아무리 찾아봐도 몽클레어 아니야 이거. 그러면 보통 평균 네. 평균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몽클레어 제외하고 좀 비싸다 그러면 한 15만 원 정도. 그렇죠. 근데 진짜 싼 건 9,900원부터 나와요. 9,900원부터. 네, 네. 그러니까 뭐 9,900원짜리는 아니더라도 네. 한 10만 원 내외라도 이거 100만 원에 내놨대요. 경매를. 이거를? 네네. 왜? 모르지. 나도 모르지. 진짜 지금 이 사람이 이 문다의 작품인가 이것도? 이 사람이 2년 반 동안 나라로부터 뭐 지원 받은 게 나 네. 보니까 네. 4억 365만 원이야. 각종 그 다음에 수령 연금만, 네. 각종 편의 제공만 3억 9,100만 네. 원이야. 근데 바람막이 점퍼를 내놨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어. 아니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맨날 왜 달력 팔고 그러니까요. 평산 책방에서 네. 뭐 책 얘기해 그거 그러니까요. 왜 책 얘기해 와서 책 사라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커피도 6,000원, 7,000원에 팔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2,000원짜리 먹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운명 뭐 책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사게 만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돈의 진심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정숙 여사 그 샤넬이나 그 진주 반지 이런 거 내놓으면 좀 돈이 될 텐데 그거는 안 내놓네요. 아니 브루치들 매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팔지. 그러니까 인도 사리로 만든 블라우스는 전 세계에 김정숙 한 개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죠. 사리를 잘랐다. 네. 인도 사람들이 경악을 네, 하죠. 네. 1,001짜리인데. 네. 그러니까 인도에 뭔가 원한 있는 사람한테 인도의 사리를 찢어 발겨서 만든 블라우스입니다라고 내놓으면은 저는 그거 파키스탄 사람들이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와, 네, 김수 대표님 놀라운 해안이 있는 네. 그 해법을 네.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딸도 옛날에 무슨 청년 경매인지 뭔지 한다 그래서 돈 해먹었잖아요. 네네. 이분들 참 경매에 진심이네요. 경매도 진심이고 예. 돈 버는데 진심이고 네. 예, 혈안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 그런데 진짜 중요한. 그쵸. 진짜 근데 중요한. 진짜 중요한 게 이재명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개딸들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이후에 네. 개딸들이 야 문재인 너 왜 한마디 안 해? 너 지금 반역을 꿈꾸고 있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반역자 색출 있잖아. 예를 들어서 또 일본에서 옛날에 그리스도교급에 색출할 때 너 그리스도교지 맞지? 뭐 얘기 안 하면 십자가 딱 놓고 너 밟아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지금 그 문재인을 압박하자 전부 다 뛰쳐나와갖고 누구야 김두관이니 임종석이니 김동연이 전부 다 아이고 이 판결은 말도 안 돼요라고 한마디씩 하잖아요. 딱 너 그리스도교 맞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네. 충성맹세를 다 시켜요. 근데 문재인이 지금 입 다물고 있으니까 개딸들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났어요. 봐 문재인 너 지금 이재명 너 지금 고소해야 하지. 너 말 안 하고 있어. 빨리 말해. 뭐 이렇게 압박하는데 네. 드디어 문재인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문재인이 반응을 보였는데, 네. 와, 문재인스럽다. 문재인이, 네. 자, 사진 보여주세요. 네. 너무 페이스북 황당한데 고양이와 뽀뽀하는 사진. 개딸들이 그렇게 이재명 선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더니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딸들과 뽀뽀했습니다. 네, 이 고양이가 그 이재명 욕하는데 좋아요 누른 그 고양이잖아요. 이재명 아까 저 소시오패스 기사가 딱 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이랑 연결시키는 네. 누군가가 딴 사람이 한 거를 그걸 저기를 해요. 올려서 좋아요를 눌러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가 눌렀냐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눌렀어. 그러니까 이재명을 소시오패스로 하는 걸 이 고양이가 좋아요 동의를 한 거야. 아, 훌륭한 고양이와 뽀뽀를 하고 있네요. 뽀뽀를 하고 있죠. 근데 이분 이러면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김영계 죽여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고양이가? 최민희 여사가. 아, 최민희가. 저 고양이 죽이나요? 양산으로 달려갈까? 네. 자, 이재명이 이번만 이런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사건이 더 있는데 이 기사에 있는 감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감자 사진이 이게 또 이재명이 그때 한참 막 네. 그 난리 칠 때였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법 리스크 뭐 하고 네. 대항할 때인데 이때 갑자기 감자를 심어. 사실 이게 웃긴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웃긴 게 있어요. 요 옆에 또 사진 하나가 있는데 네. 아니 감자라는 거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 굳이 팻말로 감자를 그때 추정이 뭐냐면 네. 이거예요. 감자 하는 거 너 감자 먹어 있죠. 욕하는 거 있잖아. 손으로 해갖고. 감자라 먹어라. 감자라 먹어 뭐 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사실 다 해석을 했거든. 그럼 이번에 이제 고양이를 데리고 나서 또 너 하나. 좀 문제가 있어 이런 건가요? 또 하나 있어요. 저기 뭐야. 저 이재명 집에 찾아왔을 때 평양 온반을 대접했어요. 그쵸. 온반이 또 유래가 있잖아. 처녀가 평양에서 처녀가 자기 사모하는 총각이 네.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옥바라지를 하는데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은 거야. 근데 밥이 식잖아. 그쵸. 무슨 전자레인지가 그쵸. 있는 것도 아니고 옥에 그러니까 국을 말아서 밥을 그러니까 따뜻한 국물과 밥을 가져가 갖고 치마 속에 이렇게 넣고 말아준 거야. 그게 평양 온반의 유래래요. 유래구나. 그러니까 김정숙이 아이고 저 감옥 가시는데 그러네. 이제 곧 감옥 가실 텐데 그러네. 평양 온반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분은 진짜 반명의 진심이죠. 진심이야. 이 고양이는 악건이야. 그리고 지금 최민희의 그 살인 예고 이후에 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런 짓을 못해요. 아 그럼 절대 못하죠. 아, 참 간도 부으셨어요. 최민희 얼굴 봐봐. 그러니까요. 얼굴 딱 보면 어우 절대. 진짜 근데 그분 진짜 진심 같잖아요. 그런 네. 말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그래서 또 지금 이것 때문에 욕 먹고 있던데요. 뭐요? 개딸들이 너 미쳤냐, 한가롭냐 이러면서 겁나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김남국도 한번 저격을 한 적이 있잖아요. 대놓고 했죠. 김남국. 예. 야, 김남국이 많이 컸다. 김남국이 큰 거야? 아니면 문재인이 김남국급으로 내려간 거예요? 김남국이 바보예요. 김남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선 노름 책 장사 그만하고 네. 국민의 방패가 돼야지 말이야. 원제가 윤석열 정권 탄생 시 원제가 네. 있는 문재인이 네. 반성 치열한 투쟁 없이 신선 노름하냐 네. 국민을 분노케 한다. 네. 자, 딴 사람도 아니고 김남국 입에서. 그러니까요. 이런. 저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래도 참겠는데 김남국이 그러면 정말 안 참아질 것 같아요. 어디 하다 동네 바보까지 이런 느낌.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어차피 문다혜나 김정숙이 지금 수사에 들어갔고 네. 지금 또 감사원에서 사드도 밝혀지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등판을 안 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아,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니 왜 자꾸 저 문다혜와 격가지를 자꾸 소환하느냐. 네. 문다혜가 소환 안 하니까 또 김정숙은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그쵸. 조사를 한다고 그쵸. 합니다. 그리고 그쵸. 이제 그 다음에 문재인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검찰의 어떤 지금 전략이 네. 사실은 이거거든요. 물론 문재인입니다. 핵심은 그런데 딸과 부인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잡아야 돼.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쪽을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데 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라는 그 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 고리가 바로 이 둘이야. 근데 이 둘을 아예 안 나와 무시하고 문재인을 딱 하면 문재인은 홀가분하게 그래? 우리 내 마누라랑 내 그 딸을 안 건드리는구나 하고 개길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리가 있어야 돼요. 불러서 어쨌든 너네가 내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김정숙 그리고 너 문다혜 여기까지 이렇게 관여된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 네네. 이게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문이 쫄리게 돼. 쫄리게 돼. 그거예요. 근데 이 딸이 음주운전 사고 내고 출석할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렇지. 난 안 나간다. 나는 그냥 잡범이야. 그 큰 거는 내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음주운전하고 지탄 받는 걸로 그렇지. 그냥 끝낼래. 그리고 나머지 큰 거 얘기할 때는 나 따로 불러줘. 특별 소환해줘. 아니 나 그것도 안 돼. 나 그냥 문서로 할 거야 라면서 김혜경 코스프레 지금 하시고 있어요. 이분이. 보통 살인을 딱 저지른 살인범이 뭐 하는지 아세요? 살인 딱 저지르자마자 바로 유리창 깨갖고 물건을 훔치는구나. 훔쳐. 그리고 이제 잡혀. 그리고 감옥 가. 그러면 살인을 저지른 것이 사실은 덮여져요. 살인 저지른 사람이 바로 깜빵 그날로 그러네. 이렇게 해서 도난이라든지 혹은 소매치기라든지 이런 걸로 감옥에 가 있는 거를 바로 유출 못하거든. 바깥에서 열심히 찾지. 자기는 근데 따끈따끈하게 감옥에서 너네 놀고 있구나 했잖아. 즉 자기는 음주운전한 사람이야. 이거 뭐 수십억 원의 그런 뇌물 이런 거 난 몰라. 나는 음주운전이랑 불법 숙법 정도나 하는 그냥 유녀야 이런 거군요. 나는 그냥 잡범이야. 잡범 취급해줘. 예요. 그래서 일부러 음주운전을 했나 그걸로 걸려보려고. CCTV 앞에서. CCTV. 거기 그 모여랑의 남자들이 그런 거지. 이거 어떻게 해요? 했더니 일단 오늘 술을 드시고요. 음주운전 하시고 CCTV 앞에 가서 택시를 박으세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잡혀가시면은 이 문제는 덮일 수도 있어요. 이 코치를 받았나요? 훌륭한 정말 또 유추입니다. 와, 난 김유준 대표님이랑 하면 많은 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유레카. 이거를 깨달으시면은 이제 다른 종편을 못 나가십니다. 이제 여기서만 끝내셔야 됩니다. 자, 어저께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죠.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크리스마스를 아마도 교도소에서 구치소가 아닙니다. 교도소에서 보낼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12월 12일로 대법 선고가 잡혔어요. 그런데 주심 판사가 보니까 정경심 때 2심 판사더라고요. 네네. 2심 했던 판사님이 대법관으로 가셔갖고 지금은 조국 이 대법 선고의 주심 판사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항소심까지 2년을 선고를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제 입장에서 정경심은 4년을 살고 나왔는데 지금 정경심에 없는 유죄수 감찰무마, 직권남용죄까지 지금 포함해서 왜 2년밖에 안 되죠? 일단 이건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네. 조국 관련해 가지고 무죄가 나온 부분들도 있어요. 네. 뭐 뇌물죄 같은 뇌물죄,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죄, 네. 그 다음에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은닉 교사 이런 것들은 1심, 2심 다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국이 억울할 거 하나도 없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유죄가 나온 범죄가 어떤 거가 있냐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그다음에 또 다른 업무방해,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거기에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다 이제 저거네. 그 자녀 입시 비리.
자녀 입시 비리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무가 방해된 학교가 예. 한영예고, 예. 고대대학원, 예. 연대대학원, 예. 조지 워싱턴 대학교. 예. 그 다음에 충북대는 예. 이게 국가기관이니까 음흠. 단순한 업무 방해가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충북대 로스쿨.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예. 서울대 의전원. 어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입시와 관련된 내용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부산대 그 법전원, 부산대 장학금. 의전원, 그 노한준 교수 관련해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건요 네. 유재수 그 감찰 무마예요. 네. 이건 뭐냐면 예.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아하.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정경심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 네. 숙명여대 쌍둥이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아.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 뭐 하던 사람입니까? 교사죠. 숙명여고 미술 교사였어요. 예. 그런데 자녀 입시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 징역이 얼마 나왔습니까? 네. 3년 나왔어요. 오. 그다음에 숙명여고 쌍둥이들이 네. 미성년자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민주성년자죠. 고등학생이잖아요. 예. 걔네들도 처벌받았어요. 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죄의 질은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보다도 네. 조국이 훨씬 더 나빠요. 나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 어떤 생각 드냐면 네. 야 누구는 서울법대 나와서 서울법대 교수하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까지 있는데 꼴랑 징역 2년이고 네. 누구는 그 선생님이 무슨 좋은 미대 나왔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어쨌든 미대 나와가지고 네. 고등학교 선생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 정도 가지고 3년을 갖다가 때리냐 실형을 네.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게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걸 갖다가 본다라고 하면 뭐냐면 네. 그래 정경심 교수가 네. 와이프가 4년 살아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동정심 사가지고 남편은 그 쉽게 말하면 와이프 앞세우고 남편은 2년 정도 받은 거 아닌가? 저는 일단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데 제일 한탄스러운 건 뭐냐면 네. 뭐가 한탄스러운 것인가? 네. 첫 번째는 만약에 조국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가려졌으면 네. 1심에서 법정 구속이 안 됐겠습니까? 그 그 전에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의자가 아니었으면 예컨대 정혁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사실은 당당해요. 왜냐하면 우리 큰애 삼수했고 작은애 재수했기 때문에 조국 그 애들하고 조민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 아빠가 미안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예컨대 정혁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설령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판사님이 피고인 정혁진 그 징역 2년 땅땅 때리면서 네. 법정 구속 안 했겠냐고요. 더군다나 항소심에서 똑같이 이게 그 징역 2년 실형을 때리면서 네. 법정 구속 안 했겠는가? 이거는 너무너무 제가 태어나면서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네. 이렇게 그 피고인 조국을 구속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정치가 완전히 변태적으로 왜곡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상 조국 혁신당이 그런 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혁신당 이런 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심지어 트럼프도 그런 거 못 만들고요. 네. 룰라 혁신당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 기억에 사람 이름이 정당에 들어가 있는 경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당을 만들어도 그 다음에 조국이 혁신입니까? 네. 조국은 범죄 아니겠습니까? 네. 차라리 조국 범죄당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 조국 입시 비리당, 조국 뭐 직권남용당 이런 거 만들면 그래 양심적이긴 하다 봐주겠는데 그렇죠. 어떻게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혁신입니까? 그렇죠. 그다음 기가 차는 거는요. 조국이 나 이번에 들어가도 제2의 조국, 제3의 조국, 제100의 조국까지 나온대. 그럼 우리나라는 완전히 범죄자 천국도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네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정치 지형도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좀 국민들한테 요만큼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선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에 그냥 싹 정리를 해주셔서 뭐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것도 전망은 해봐야죠.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가능성 네네.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얄짤이 없죠? 왜 없냐면 조국 혁신당 그래도 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뭐 그 사람들 기대가 맞는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뭐 민주당이나 뭐 조국당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이게 기대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냐면 네네. 이게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려면 네. 전원합의체로 갔었을 거예요. 오. 저는 그런 생각이 소부에서요, 들어요. 이게? 지금 이거? 소부에서 하는데 예. 대법원 제3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대법관 중에 누가 있느냐? 네. 이흥구 대법관이 있어요. 네. 누가 있었느냐? 네. 그 노정희 대법관이 있었어요.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노정희 대법관이 얼마 전에 퇴임하고 어허. 후임으로 이수견 대법관이 대법관 됐어요. 네. 그랬는데 그 제3부 소부에서 음흠. 그 전원합의체 간 건 뭐냐면요. 네. 그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소부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흥구 대법관은 그 조국 교수하고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고 그다음에 이흥구 대법관 뭐 학생운동도 좀 하시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네. 조국하고 되게 친해서 네. 내가 이 재판 맡을 수 있나 내가 이거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을 정도로 조국하고 가까웠는데 네네. 그런데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부에 남아 있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어떻게 걱정했냐면 야 이흥구 대법관이 끝까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조국 관련해 가지고 요만한 코딱지만한 사건 그 사항에 대해서 네. 이거는 나는 인정 못한다. 빠득빠득 우기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원합의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압에 들어가는 순간 네. 그 판결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전압도 가지 않고 선고기일이 잡혔다라고 하는 거는 네. 제 경험상 이거는 무조건 기각이다. 상고 기각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그러면 12월 12일 날 12.12 그날 그 구속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던데 네.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요일을 찾아봤거든요. 네네. 이번 2024년 12.12는 그 무슨 요일인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목요일 날 판결 선고하고 네. 금토일 집에서 좀 쉬면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신변 정리도 한 다음에 월요일 날 구속되세요. 라고 대법원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봐주지 않을까. 그래서 12.12 또 날짜도 그런데 그 날짜에 뭐 이렇게 딱 구속되는 것보다 그래도 이제 그 12월 12일 날 일단 그날은 이제 아무리 그래도요. 예. 쉽게 말하면 이랑 똑같아요. 제가 어떤 거랑 똑같아요? 옛날에 사법시험을 딱 쳤는데 네. 못 쳤지.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떨어졌을 때.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거라고 제가 느낌이 확 오잖아요. 시험 딱 치면. 그렇지. 개발세발 쳤으면 이게 안 되겠지. 그러면서 사람이 네. 속으로 심리가 이래요. 내가 분명히 떨어질 확률이 99%라고 알면서도 네. 그래도 혹시나 왜냐하면 혹시 내가 밀렸어가지고 다 맞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혹시 나보다 딴 놈들이 더 못 본 거 아닌가? 어쨌든 나는 문만 닫고 붙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수석한다고 그랬어. 어쨌든 꼴찌로라도 붙으면 되는데 네. 혹시 꼴찌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 네. 헛된 기대는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아.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떨어질 줄 알았어. 근데 진짜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뭐 떨어질 줄 알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사람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 떨어질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게 확인되면 속상해. 그럼. 기분 나빠. 그럼. 그러니까 아마 조국 대표는 12월 12일 날은 기분 나쁠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니까 돈 터치. 그냥 뭐 굳이 이렇게 그 건드리지 말고 그러다가 시간에는 파괴적인 효력이 있어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1시간, 2시간,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이제 맛있는 거 먹어요. 그러면 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풀려. 예. 그러면 이제 조국 대표 저녁 때 뭐 정경심 교수, 그 다음에 조민 씨 결혼했다며 네. 사위 불러가지고 조민이랑 같이 뭐 맛있는 거, 뭐 와규도 구워 먹고 뭐 초밥도 시켜 먹고 그러면 좀 기분이 풀릴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사흘 동안에 그냥 신변 정리하고 조국 혁신당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러면 황운하가 어차피 비슷한 운명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원내대표가 뭐 당대표 되는 거 아니? 지금 원내대표가 누구죠? 황운하 아닌가? 어쨌든 황운하예요. 원내대표 딱 불러가지고
그 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또 대충 이렇게 그 지시를 갖다가 딱 하고 그다음 그때부터 운동해야지. 푸시업도 하고 플랭크도 하고 그러다가 월요일 날 구속되면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예. 제 예상이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명숙 그 전 총리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틀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높은 사람들한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밥이 들어갈까? 모래 씹는 기분일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정경심 교수님이 그렇게 영어의 생활 중에서 몸도 마음도 막 망가지고 있을 때 조국 대표 뭐 했습니까? 턱걸이 하는 사실을 턱걸이 하는 것까지는 뭐 좋다고 생각해. 아, 우리 마누라 나 대신 고생하고 있는데 아, 다 좋아. 그러면 내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몸 만들어가지고 우리 마누라 나오면 내가 잘해줘야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걸 왜 찍습니까? 그다음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걸 왜 올립니까? 네. 저는 뭐 그러한 저나 이제 우리 선배님하고는 네. 차원이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멘탈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난 게 들어가는데 기쁠 거야. 왜냐하면 돈 벌 수 있거든. 영치금. 네네.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가 2억 벌었어요. 정경심 교수님이요. 예. 영치금으로 들어온 돈이 한 달에 2천만 원이었어요. 2억이 아니네. 한 달에 2천. 한 달에 2천. 다 모으면 2억이 넘어요. 2억 넘겠네. 그러면 이거 돈 되겠다. 왜냐하면 정경심도 2천 받았는데 조국은 한 너댓 배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면 월급이 한 1억 정도 되겠네. 그렇지. 그럼 연봉 한 10억 정도 될 수 있겠네. 그러면 조국 교수 지금 재산이 50억이 좀 넘어요. 근데 50억 조금 넘은 거 가지고 강남에 빌딩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꿈이 무엇이었느냐? 녹취록에 다 나왔어요. 네네. 강남에 꼬마 빌딩이라도 하나 갖는 게 정경심 교수의 건물주 되는 게 목표였는데 그렇죠. 1년에 10억씩, 그래봤자 징역이 2년밖에 안 되니까 20억밖에 안 되겠네. 판사한테 좀 더 때려달라 그러지. 돈 벌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난 심리가 이해가 안 가. 네네. 아니, 50억 재산보다 더 많아야 50억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영치금을 주는 거 아닌가요? 돈 주는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이 50억을 갖고 있는데 내가 영치금을 왜 내야 돼? 네네. 50억보다 내가 훨씬 한 5천억은 갖고 있어야, 아이고, 50억밖에 없는 우리 불쌍한 조국한테 내가 영치금 넣어주지. 하는,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그런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국은 연예인이에요. 어. 연예인이 나보다 가난합니까? 저 그래도 연예인 좋던데. 그 다음에 연예인들한테 슈퍼챗 쏴주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알고는 계시라. 왜냐하면 뭐 연예인 뭐 누가 뭐 몇백억짜리 빌딩 샀다, 누가 집이 뭐 300억짜리다, 누가 타는 차가 뭐 뭐다 이런 거 알면서도 주는 거잖아요. 네. 뭐 이명웅이 한 번 하면 뭐 1년에 뭐 몇백억 번대더라 알면서도 그래도 나 이명웅 너무 좋아. 이명웅의 목소리로 내가 힐링이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국 교수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재산이 50억도 훨씬 넘는다. 이거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치금을 늘지 말지는 그거는 알고나 하시라. 그런 정도 말씀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렵고 뭐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십시일반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돈을 갖다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나보다 재산이 10배가 더 많아. 그런 배신감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알고나 하시라.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정 변호사 만나는 게 우리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단독에서 합의로 간 거, 네네. 이번에, 그러니까, 이 법카와 관련돼서 기소했잖아요. 근데 원래 수원지법의 단독, 부에서 원래 맡겼는데, 그 판사가, 이거 합의부로 해야 됩니다. 해갖고, 다시 그 날짜로 고민한 끝에 결정을 합의부로 넘겨서,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갔잖아요. 법카 재판부가 왜 단독 판사가 합의부를 넘겨야 된 거죠? 글쎄요, 그건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는데 네네. 이 사건은 업무상 배임죄 1억이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부 사건인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하. 그 부분은 뭐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거는 합의부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부에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수원지방법원에 네. 형사 합의부가 한 15개인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해요.
15개가. 이게 아니고요? 많아요. 10개 넘어요. 그래요? 4개라서 25%의 확률이다.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런가요? 제 기억에 한 15개 정도 있었는데 네네. 그런데 완편이 안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돌아가는 형사 합의부가 1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진우 형사 합의부가 형사 11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4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구나. 그 중에서 그러니까 무슨 어떠한 예를 들어서 뭐 형사도 다 15개 12개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뭐 형사 뭐 10부는 뭐 전담 그렇게 이거는 뭐 전담 뭐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예. 그 안에서 뭐 4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예.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그 랜덤으로 돌렸을 거예요.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지난번 쌍방울 그 건도 12분의 1 정도 확률이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144분의 1 확률로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하고 그거 되는 거다. 어차피 왜냐하면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어. 그렇죠. 로맨틱 드라마에 늘 나오는 대사인데. 네네. 그렇죠. 만날 사람은 만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부탁드릴 거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랬어요. 중요한 사건은 그 담당 재판부 교체하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김미리 부장판사니 뭐 누구니 뭐 그런 사람들이 한 사건 가지고 쭉 했었단 말이에요. 6년인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도 워낙 그 많기 때문에 그 재판부가 다른 재판 안 하고 그 재판만 가지고 몇 년 동안 그냥 그 인사 그 이동 없이 쭉 해왔거든요. 신진우 부장판사도 당분간은 수원지방법원 고정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